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7월 7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서프라이즈, LG전자도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 또 뭐 하향 조치 나왔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21선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금요일 날 하루 휴장을 했고 독립기념일로 우리 증시가 먼저 돌파했는데 미증시도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6,300 부근에 있는 요 음봉 상단을 넘어가서 갭을 메우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가능성은 만들었어요. 요 상단에서 돌파할지 아니면 여기서 또 쉬어가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빠르게 돌파하냐 천천히 돌파하냐 차이지 요 갭은 자연스럽게 메워지고 27,000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기간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200포인트 요 구간 정도는 어렵지 않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또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뭐 나스닥은 갈 길 잘 가고 있어요. 코스닥, 나스닥 이쪽은 크게 뭐 걱정이 안 되는 뭐 지수들이죠. 그래서 뭐 전일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마이너스 4.2%에서 마이너스 4.6%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이제 진정이 안 되고 있죠. 재확산이 되는 부분. 그리고 미중 갈등에 대해서 언제나 뭐 우려감은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향 조치가 되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소식을 듣고 계시니 넘어가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홍콩 보안법이 요즘 문제가 됐죠. 이 시행에 대해서 뭐 전제주의 움직임이다, 오헬리언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얘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얼만큼 뭐 심각한 조치를 취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틱톡을 비롯한 중국산 소셜 미디어 쪽을 이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뭐 이상한 건 아니죠. 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많이 봐준 거죠. 중국은 기존에 구글 막아놓고 유튜브 안 되고 있는 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틱톡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틱톡이 그동안은 그 정도까지 이제 큰 미디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었을 뿐이지 이제는 좀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 나가고 있다 보니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만큼은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은 특정 국가에서는 유튜브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특정 연령대나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뭐 타당한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좀 갈등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최근에 화웨이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미국 이제 통신사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장비를 잘 안 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화웨이를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이제 뭐 어플 같은 경우 소셜 미디어나 어플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감이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시작은 좋았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근데 전일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미 해줄 거는 해줬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2200포인트 위쪽이 뭐 안착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조금 더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오늘 시작부터 올랐으니 뭐 밀리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오늘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조금 정리하고 하면서 이렇게 밀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잘해줬고 오늘 그냥 밀린 게 아니고 갭상승으로 좀 위쪽으로 올라가려다 2200포인트 도전을 하고 밀린 것이죠. 그러니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21선 넘어왔고 2175포인트 넘어왔다 2200 도전 조정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이거는. 아니 뭐 장중 내내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음봉으로 흘러내린 건 기분은 나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지수 영역권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2175포인트 전후에서 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밀려봐야 뭐 보니 이게 밀려봐야 요 2130포인트 정도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서 유지되던가 아니면 위쪽으로 다시 도전하고 밀리던가 현재 수급은 그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뭐 별다른 동향은 없습니다. 이번 주 뭐 옵션 만기일 있다고 해도 그게 크게 뭐 지수의 방향을 설정할 정도의 이제 수급은 아니다. 그런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영향은 받았는데 코스닥은 이제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아, 코스피가 저렇게 오늘 좀 약세로 밀린 것은 옵션 만기일 영향력이 조금 있었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살짝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절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요 삼성전자 뭐 실적 보면은 서프라이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움직임하고 우리 지수 움직임하고 별 차이가 없죠.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장대 음봉이 나온 건 기분이 나쁜데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해서 잠정 실적이 매출이 52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그리고 8조 1000억입니다. 8조 1000억 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뭐 6.02%가 6% 정도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5.58%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외의 상황인 겁니다. 뭐 매출액 예상치는 평균적으로 했을 때 51조 1,400억 정도니까 약간 소폭 상회한 정도이고 대신 영업이익 예상치 같은 경우는 6조대를 예상을 했어요. 6조 중반대, 6조 4,700억 정도니까 뭐 8조가 됐으면은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개장 초에 좋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뭐 연기금에서도 오늘 코스피를 좀 조절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조절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누르면서 뭐 지수를 컨트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56,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이것도 그냥 쉬어가는 흐름을 만든 거예요. 그냥 흐름이 좀 빨라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대 음봉 요 자체가 기분 나쁜 거지 흐름은 그냥 빨라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나눠서 양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요렇게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요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이제 수긍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밀린 거에 대해서 오늘 뭐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냥 흐름이 좀 빨라졌다. 바닥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받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시장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가운데 뭐 흔히 나오는 상황이니까 뭐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과도하게 기대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만큼 좋은 건 아니었는데 뭐 최악은 아니다 정도 선방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기준으로 이제 12조 8,340억이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931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은 마이너스 17.9% 거의 18% 감소, 이제 영업이익 같은 24.4% 감소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5.58% 증가한 게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가전 부분에서 좀 선방을 하면서 실적이 뭐 감소는 했지만 FN 가이드 기준으로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58억이었기 때문에 58억 정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냈다. 가전 부분에서 선방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잠정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작은 좋게 출발했지만 장중에 좀 밀려 내려왔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주가 레벨이 되겠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안 좋았던 주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21선을 오늘 이탈한 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66,000원 위쪽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되고
굳이 뭐 LG전자 쪽을 저는 최근에는 뭐 매매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21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주가 레벨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다지 뭐 특징주를 볼 만한 날도 아니었죠. 장이 이렇게 밀렸으니까 굳이 뭐 의미 부여를 할 필요 없는데, 전기차 관련주 전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현대차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정의선 이제 수석 부회장이 이번에는 이제 최태원 SK 회장을 만났습니다. 서산에 있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에서 회동을 했는데, 기존에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랑 이제 삼성, 그리고 LG랑 또 이제 이번에는 SK랑 이렇게 삼성, LG, SK 순서대로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뭐 배터리 쪽으로 해서 전기차 쪽으로 해서 뭐 합작사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너무 작년까지만 해도 수소경제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선 좀 불만이었다. 수소는 아직까지는 테마고, 전기차는 이제 산업화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 현실 속에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제 아직도 이제 전기차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이제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차 쪽을 이렇게 조금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수소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조금 더 빠르고 앞서가고 있으니까 전기차를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좀 뒷전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작년 말부터죠. 보면은 전기차 쪽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여전히 뭐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지금 이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전기차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저는 완성차 쪽은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저라면은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이나 뭐 이차전지 뭐 이런 관련주들 쪽을 저는 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LNF라던가 기존에도 아직 덜 오른 종목입니다라고 이때 말씀드렸었는데, 한 차례 상승 그리고 조금 쉬다가 결론적으로는 제 갈 길 가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NCN의 강자라고 말씀드렸죠. NCN의 강자는 에코프로 BM이 있고, NCN의 강자는 LNF다라고 해서 이제 삼원계 쪽으로 해서 뭐 꾸준히 언급을 드렸었는데, LNF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제는 추격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특히 요렇게 해가지고 한 38,000원 위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뭐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뭐 아니면 42,000원 넘어간 다음에 저항을 돌파하는 게 탄 다음에 보던가, 아니면 조정받은 다음에 뭐 37,000원 부근에서 보던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반대예요. 일단은 참고하시고, 일단은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실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실지는 봐야겠지만, 21선이랑 이렇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휴식을 조금 취하는 구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신흥 SEC, 뭐 작년에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신흥 SEC는 이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42,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거래량을 딱 띄웠는데, 신흥 SEC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종목이다. 저항은 이제 막 돌파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면 그럴 때 뭐 관심 가져볼 만은 하겠죠.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를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방금 LNF 말씀드린 것처럼 추격 매수는 노예요. 요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격 매수는 노. 그리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LNF도 후발주인데 그것보다 더 후발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흥 SEC 올라오는 것처럼 아직도 뭐 더 아래쪽에서 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좀 약하다는 뜻이죠.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후발주들이 있으니까 참고 정도는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잘 못 찾겠다 하시면은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섹터를 보다가 좀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다른 섹터 보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벌써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어, 이만큼 쉬었어 라고 생각될 때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런 뭐 꼭 전기차 뭐 수소차 이쪽 아니더라도 지금 뭐 좋은 섹터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뭐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이번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끝으로 수급 동향 뭐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고 갈게요. 오늘도 뭐 특별한 수급 동향은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피 주식시장 매도를 좀 했죠. 그래서 잠정 실적 삼성전자와 LG전자 뭐 비롯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겠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온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를 대비하면서 나온 물량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오늘은 좀 강력하게 했죠. 2천억 이상이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코스닥 추경은.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좀 뭐 보수적인 날이었고 좀 조절하는 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선물 동향은 뭐 큰 동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옵션 동향도 콜옵션을 좀 매수하긴 했는데 요 만기일 앞두고 이제 금액도 금액인데 포지션이 중요한데, 요 지금 현재 있는 287.5에서 이제 292까지 요 구간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조금 만들어 놓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위쪽에는 저항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니까, 전일 말씀드렸던 뭐 2175포인트 전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 전후부터 해서 위쪽 요렇게는 지금 위쪽을 살짝 막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열어줘야지만 2200을 뭐 안착하던지 말던지 합니다. 시도라도 해볼 수가 있지, 여기를 이렇게 막아놓는 상황이면은 만기일까지는, 뭐 만기일이라고 해봐야 내일하고 모레 이틀밖에 안 남았죠. 만기일까지는 위쪽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2175포인트 전후가 정상이고, 만약에 위에를 조금 열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2220에서 30 정도 혹은 그 위쪽까지 한번 두들겨는 보겠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안착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현재 수급이면은 뭐 안착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꺾여서 2175포인트 전후 218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전후가 현재까지 수급은 이제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하고 모레까지 좀 봐야 될 텐데 지켜보면서 또 특이 동향이 나오거나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뭐 시작이 출발이 좋았는데 화요일날 김샌다라고 생각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잘해줬기 때문에 화요일날 쉬어도 여러분들이 크게 타격이 없는 겁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루하루에 일일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추세를 보면서 편안하게 본다.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거 아니죠. 그러니 주식은 꾸준하게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으로 계좌가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인드만 여러분들이 갖고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급하지 않게 추격 매수 안 하고 조정 잘 기다려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좋은 종목으로 선별하고 소외주만 잘 교체하신다라고 하면은 연말에는 굉장히 뭐 우리 모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급 동향 같은 경우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내일하고 해서 확인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